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어제 제가 강의를 했던 부산에서 이제 서부상권의 중심지인 강서구에 대한 개발에 대한 축가, 그리고 앞으로 10년 이후에 도시가 변하는 모습을 강의를 했는데, 오늘은 강서구하고 인근 지역에 접해가 있는 김해시에 대해서 도시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도시계획은 그만큼 제가 공간구조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살펴보시면요, 김해에 이렇게 지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김해시만 볼 것이냐? 결국은 김해시의 동남쪽에는 부산시가 접해가 있습니다. 인구가 350만 가까이 되는 부산시가 가지고 있고, 그리고 북쪽으로는, 동북쪽으로는 양산시를 끼고 있습니다. 자, 양산시는 인구가 35만 정도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서남쪽으로는 창원, 마산, 진해를 가지고 있죠. 105만 인구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진영에서 이제 서부산 남해 고속도로를 타고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라인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김해는 인구가 지금 54만 한 5천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김해가 어떤 도시보다는 인구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인근 지역에서 계속 인구가 이렇게 유입이 되고 있다는 거지요. 근데 그 인구가 유입되는 역할을 한 게 진례하고 상동 쪽, 한림 쪽에 분포되어 있는 제조업 공장들이었다는 겁니다. 이 공장들이 계속해서 정설이 되면서 허가가 나면서 이쪽으로 인구가 유입이 되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현재 공간 구조가 이제 보시면은요, 김해 원시청 주변으로 해서 도심지의 인근 지역에 붙어 있는 주천 쪽이 있습니다. 요즘 한창 발전되고 있는 선천지구라든지 또 이런 지역 쪽에, 요 주천 쪽이 이제 도심으로 완도심을 형성하고 있고요. 요즘 또 이제 계속 인구가 또 유입되는 장류가 있습니다. 인구가 약 한 15만 한 5천 정도 이상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장류가 유라와 같이 부도심으로 성격이 됐습니다. 또 진영이 이제 부산의 기장 일강에서 오는 외곽고속 순환도로와 또 진해 창원에서 올라오는 신항으로 올라오는 고속도로와 이것들이 연결이 되면서 가까운 창원하고의 접근성이 유용해지다 보니까 진영이 이렇게 부도심으로 관리를 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 진영 주변에는 한림과 진례와 생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쪽으로는 대동이라는 이제 지역 중심이 있는데요. 이거 대동은 개발 제한 구역 안에 다 속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의 도심에서 진영과 장유는 부도심, 두 개의 부도심이고, 대동, 진례, 한림은 이제 이렇게 지역 중심으로 관리를 합니다. 자, 이걸 제가 왜 이제 이게 부도심으로 성격하는 지역이 중요하느냐? 그러면은 동지역에 지금 현재 시청 주변에서 서쪽으로 지금 치우치는 곳에 주천이라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 지역과 장류에서도 지금 이제 그 유라 쪽하고 롯데의 유통상업 지역이 있습니다. 그쪽.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역들이 지금 뜨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보시면요, 이게 이제 지금 현재 55만 인구가
2035년이면은 70만 이상을 이제 가질 거라는 그런 포부를 가지는 도시계획을 짜놓고, 다른 인근 도시는 부산이나 울산이나 이런 인근 도시는 2030년까지의 도시기본계획을 갖춰놨는데, 김해는 이번에 공청회를 한 게 2035년까지의 도시기본계획을 지금 이번에 공청회를 마쳤습니다. 그러고 보면 인구를 약 15만 이상 되는 인구를 더 유입할 그런 계획을 가진다 하는 이런 계획을 짜놨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김해는 전반적으로 큰 플랜이 보면요, 접근성이다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일단은 부산하고 인근 지역에 붙어 있는 곳은 개발 제한 구역을 끼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부산의 이제 인근 지역에 이렇게 대동입니다. 대동 쪽에 이 지역은 다 개발 제한 구역이라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안에 보면 노랗게 점들이 쫙쫙 찍혀 있는 거는 이런 것들이 이제 과거의 집단 취락 지역인데 이게 일종 주거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부산의 강서구를 끼고 있는 가락 인터체인지 주변에 이게 이제 중림동이나 죽동동이나 또 함옥동 쪽, 김해 이쪽도 개발 제한 구역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부산의 경계인데요. 여기도 또 북부산 고속도로를 끼고 있는 아래쪽과 장유의 유라 우측편으로는 다 부산을 끼고 있는 지역은 다 개발 제한 구역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례 쪽에도요, 이렇게 창원 쪽을 끼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는 지금 동남쪽에는 부산 끝내 광역시를 끼고 있으면서 개발 제한 구역이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서쪽은 창원시에서 이렇게 도심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도시계획을 짜면서 진례하고 장유 부분이 개발 제한 구역으로 편입되어 있는 것을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북쪽을 보시면요, 북쪽은 개발 제한 구역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북쪽 인근에는 큰 도시가 없다는 겁니다. 350만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근교의 개발 제한 구역, 105만을 가지고 있는 창원시 주변에 개발 제한 구역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시청 주변하고 주천이 요즘 이제 이렇게 같이 선천지구라든지 이런 도시개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이제 요것이 완도시, 하나의 도심이고요. 지금 여기 보면은 롯데몰이 있습니다. 유통상업단지죠. 그리고 장유가 있고 유라의 1단지, 2단지가 완성되는 이곳들이 이제 부도심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진례인데요. 진영입니다. 이것이 진례죠. 진영은 창원을 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곽고속순환도로가 일강에서 이렇게 넘어오는데 이걸로 인해서 또 창원과 동부산과 또 이 아래쪽에 요즘 진해 쪽의 경제자유구역과 또 제덕에 또 제2신항이 만들어지는 것들 연결하면서 축을 만들어집니다. 이게 또 진례가 또 이렇게 부도심으로 성격을 해서 지금도 계속 인구가 조금씩 불어나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북쪽으로는 산악을 많이 형성되어 있다. 그렇지만은 김해는 이 북쪽으로는 과거에 비도시 지역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용도 지역에서 보면 주상공록 그까지는 이제 도시 지역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생림, 상동, 한림, 진례 이쪽에는요, 비도시 지역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는 계획관리 지역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도시계획이 많이 이렇게 강화돼 가지고 공장들을 허가를 잘 안 내줄 때 부산 지역에는 공장 부지가 없어서 전부 다 공장을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이 땅을 못 찾아서 공장을 못 짓는 그런 시대 때 김해의 비도시 지역의 계획관리 지역이 아주 저렴하게 공급이 되다 보니까 김해로 이 계획관리 지역 쪽으로 공장들이 많이 밀려 들어갔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공간 구조를 볼 때 앞으로 지금보다는 그러면 앞으로 김해시가 어떤 역할을 할 거냐. 그 큰 프로젝트만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지금 김해에는 이렇게
부산의 인근 지역에 국제 자유 물류 도시라는 것이 계획을 지금 이제 이번 이제 4.15 총선 때 그런 공약이 안 나올 거라고 제가 봅니다. 그 국제 자유 물류 도시가 김해 롯데 그러니까 장유 쪽에 있는 롯데 월드 쪽에 부근에 있는 요 칠산동이 있습니다. 요 부분이 칠산동이거든요. 여기 보면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이 표시되어 있는 게 이 부분이 880만 평이라고 합니다. 이게 부산과 경남을 연계하는 곳에 국제자유물류도시를 규제를 안 하는 싱가포르 같은 그렇게 자유물류도시가 여기에 이렇게 계획을 가진다. 그러면 그게 왜 계획을 가지느냐? 이 가덕도 서쪽 부분에 보면은 신항이 있고 지금 1신항이 있는데 제2신항이 또 진해 제덕 쪽에 또 약 12조 7천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는 대형 프로젝트가 들어오는데 여기에 이한 배후도시를 이쪽으로 주목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도시가 이루어지는 이런 계획이 되어 있는 것에 이번에 에타 면제되는 또 고속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야, 그 고속도로가 여기에 이렇게 해서 동김해하고 연결된다는 거죠. 지금 계획되는 이게 국제 자유물류도시를 간통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칠산동 쪽에 분기점이 하나 생기고 함옥동 쪽에 인터체인지가 하나 생기고 동김해 쪽에도 마찬가지로 인터체인지가 두 개의 인터체인지와 하나의 분기점이 만들어진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자, 이게 이제 면제된 이번에 SOC 사업으로 올해 2020년도에 사업이 용역이 끝나면은 내년쯤 되면은 이게 공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마산에서 부산으로 오는 복선철도를 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자, 마산에서 장유, 칠산, 함옥동을 거쳐서 가락역을 거쳐서 김해공항역을 거쳐서 사상으로 해서 부전역으로 해서 울산까지 올라가고 경주, 포항까지 가는 복선철도를 지금 공사 중인데요. 그 공사 중인 두 개의 장유하고 칠산동하고 역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복선철도에. 자, 이게 이제 또 김해의 발전을 유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2023년이 되면은 김해에 또 전국체전을 개최를 합니다. 그 전국체전으로 인해서 도시개발사업 또 전국체전을 하기 위한 또 체육시설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또 그 지역이 발전되는 곳이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김해에 보면은 뭐니뭐니 해도 최근에 좀 핫하게 뜨고 있는 게 대동첨단산업단지입니다. 이곳이죠. 지금 이 라인이 이제 외곽 고속순환도로입니다, 이게 건곡터널을 넘어오는데 대동분기점이 있는 요 라인에 대동첨단산업단지가 지금 조성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자,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요, 이 부분이 이제 보면은 이 라인입니다. 롯데 유통산업단지입니다. 이것이 이제 지금 롯데 워터파크라든지 롯데몰이라든지 롯데 농산물 유통단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주변에 모여가 있는데 결국은 이 주변에 있는 장유와 유라의 신도시가 짜여지면서 요 주변이 이제 지금 창원과 또 진해와 부산을 연결해지는 각가지 교통수단이 지금 만들어지면서 접근성이 용이해지게 됩니다. 특히 지금 이 장유 쪽에서는 부산에서 서부상권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에코 델타시티라든지 국제물류단지라든지 아니면 이제 여기 맹지 국제도시하고 10분도 안 되는 거리에
접해가 있다는 앞으로 이런 이점이 있는지가 이 장유의 부도심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김해의 동김해의 인터체인지에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동김해 인터체인지에서 이렇게 식만하고 이 고속도로하고 연결을 지웁니다. 그럼 그 식만에서 또 여기 식만에서 또 이렇게 부산의 복합유통산업단지를 강서구하고 연결을 시키게 돼요. 자, 그러면은 이 접근성이 김해와의 부산의 북구와의 접근성이 아주 용이해지는데 이 도로가 2025년도에 개통을 목표를 두고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공사는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강서구와 이 지금 김해와 접근성이 아주 용이해지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요. 동김해 IC에서 이렇게 식만하고 이 분기점 연결하고 요 위에서 올라오는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예타 면제되어 있는 고속도로와 여기서 대저대교와 연결되는 이 도로의 요 중심에 있는 서 있는 데가 식만이라는 데입니다. 여기. 그렇죠. 그럼 그 식만에서는 울산으로 가는 도로,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밀양으로 가는 중앙고속도로, 또 신항으로 가는 또 이렇게 인입도로, 그 다음에 이 모든 도로들이 동서남북을 연결해 주는 이런 이렇게 식만의 분기점이 동쪽에 부산에 연결되는 축의 기준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제가 지도를 가지고 요즘은 이렇게 카카오 맵을 보면요. 이제 이 지역이 어떻게 변화가 이제 있는지를 카카오 맵에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들이나 도로 계획이나 철도 계획들이 이 안에 용도 지역이 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김해의 시청이 이제 이렇게 김해 시청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부산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이 지역은 보시다시피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게 한눈에 들어옵니다. 예. 근데 김해도 이제 이 라인까지는 개발제한구역, 요게 김해거든요, 이게요. 개발제한구역이 한눈에 들어오고, 그리고 지금 현재 김해 지역 안에 이제 어떤 여기 김해 삼어 도시개발지역, 주촌 선천지구 도시개발사업지역, 장유 무계지구 도시개발사업지역, 그렇죠? 그 다음 요즘 또 이제 이렇게 롯데 워터파크 주변에 있는 이제 이런 데에서도 도시개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도에 다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고, 여기 보시면은 이게 산성터널이 이렇게 넘어와가지고 지금 현재 대동 개정에서 이렇게 끊겨가 있단 말입니다. 요번에 이제 2020년도 이제 SOC 사업에 보니까 요게 이제 중앙고속도로와 그리고 신항 인입도로와의 연결이 이렇게 이번에 연결을 한다는 거죠, 이게. 그러면은 함행동, 부산의 동쪽과 김해 대동과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강서구하고 연결선이 이렇게 각각 이렇게 형성되는 것. 이 도로에 주목을 또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지도에서 보면은 부산의 김해와 김해 장유입니다. 여기가 장유인데 장유의 주변을 보면요, 교통 체계를 보면은 지금 서부산 고속도로가 이렇게 장유 쪽을 지나가고 장유 인터체인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신항에서 또 인입돼서 가는 또 신항철도가 장유에서 또 여기 있고, 또 마산 창원에서 오는 이렇게 복선철도가 이렇게 해서 간다는, 그러면서 장유에 또 역이 만들어지고 이 칠산동 이쪽에 또 역이 만들어지는 것을 복선철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2신항입니다. 여기가 제1신항이 있고 진해 경제자유구역이 있고 제덕에 제2신항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또 올라오는 또 고속도로가 완성이 돼서 진례를 거쳐서 진영까지 연결합니다. 이게 남해 고속도로하고 연결하죠.
그리고 지사 첨단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부산에. 지사 첨단 산업단지에서 또 자동차 전용 도로가 이렇게 해서, 어디 있습니까? 롯데, 워터파크, 이 유통단지까지 이렇게 연결해서 서김해 인터체인지까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게 지금 유라까지는 개통이 됐고요. 이 서김해 인터체인지까지 개통되는 거는 이제 얼마 남지는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러고요. 또 창원의 터널을 넘어서 창원에서 마산 창원에서 이렇게 장류를 거쳐서 또 유라 신도시를 거쳐서 지사 첨단산업단지를 거쳐서 117만 평의 부산의 국제 물류단지를 거쳐서 이렇게 장락대교를 거치면은요, 엄궁대교를 이제 거치면은 성악터널을 넘어서 이렇게 이제 북항대교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근데 지금 현재 완성되어 있는 단계까지는 여기거든요. 나머지 지금 이 계획은 엄궁대교와 성악터널, 에코델타시티를 거쳐버리면요, 앞으로 부산역에서 장류까지 가는 거리가 20분이 안 걸립니다. 그리고 에코델타시티까지가 10분이 안 걸릴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도로들이 지금 현재 장류 쪽으로 다 모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그리고 복선철도, 신항에서 오는 인입철도, 이런 것들이 전부 장류하고 가깝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제 김해도 지금 현재의 도심은 북쪽은 이런 산들을 끼고 있는데, 장류의 이 주변에 있는 이 지역에는 평지를 가지고 있는 곳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평지의 도시와 산을 끼고 있는 도시와의 차이점은 어떻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현재 김해의 큰 틀을 보는데요. 지금 이제 이쪽에 동쪽으로 보면은 이게 개발 제한 구역이라는 겁니다. 예, 대동 쪽에는. 그렇지만 그 대동 쪽의 개발 제한 구역이 지금 대동 첨단 산업단지가 들어오면서 그 주변이 이제 단절, 도로가 또 이렇게 양산에서 지금 낙동대교가 지금 하재리 쪽에서 넘어오거든요. 넘어오면서 이 도로가 넘어오면서 대동 쪽으로 넘어오는 도로가 69번 도로라 그러고, 이게 진영 진례 쪽으로 가는 거를 60번 국지도라고 그럽니다. 자, 이 도로들이 2024년도까지 이제 이게 개통을 한다 하는데, 이 지금 낙동대교는 2022년이면 개통을 하겠다, 조기 개통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양산에서 접근성, 부산의 동쪽에서 접근성, 창원에서의 접근성, 그리고 진해 경제 자유구역에서 접근성이 김해에 특히 장류 쪽을 많이 모인다, 이렇게 알 수 있고, 진영 쪽은 창원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동 쪽은 앞으로 물금, 양산에 특히 물금하고 영향을 미치는 곳이 앞으로 이 대동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김해에 대한 제가 세세하게 이 개발 사업이라든지 또 이제 철도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시간을 내서 인근 지역의 도시하고 연결을 하는 것을 제가 풀이를 해서 또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또 제가 요런 것들 하나하나 강의하는 것을 기대하시고 여러분들이 기다려 주시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자,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